안녕하세요, 교수님. 예,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날씨가 네. 많이 덥죠, 그죠? 네. 예. 이번 자통법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? 예, 그 2009년부터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법률인데요. 그 과거 2008년도까지 그 올해 시행되기 전까지 쉽게 얘기해서 정권시장에 관한 법률이 정권거래법이 되겠고요. 네. 그다음에 그 선물회사 있죠, 그죠? 파생 상품을 거래하는 선물회사에 관한 법률이 선물거래법이 있겠고, 그다음에 운용회사, 투신권에 있는 그 회사들에 규제하는 간투법이 있습니다. 간접투자업법이 있는데 그 세 가지 그 여러 가지 그 법률을 한 가지 법률로 통합시킨 것이 현재 그 물어보신 자본시장 통합법이 되겠습니다. 이제는 뭐 이미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통합법이라 하지 않고 자본시장법이라 합니다. 그 네.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왜 자본시장법이 생겼냐면은 과거에 뭐 정권회사, 선물회사, 그다음에 뭐 운용회사, 자산운용사, 투신권이 쉽게 얘기해서 하나의 회사로 합칠 수 있는 큰 좀 거대한 회사로 만들 수 있게끔 법률을 하나로 만든 거예요. 과거에는 각각의 회사가 각각의 법률이 따로 있었는데 한 개의 회사로 좀 큰 회사로 덩치 큰 회사로 만들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법률이 뭐 정권거래법이나 선거사, 선물거래법 뭐 이런 것이 하나로 법률로 합쳐진 것이 자본시장 통합법입니다. 결론적으로 자본시장 통합법이 만든 가장 큰 목적은 쉽게 얘기해서 FTA가 되지 않습니까? 네. 미국에 있는 뭐 영국에 있는 이제 특히 미국 같은 경우 FTA가 이제 시행이 되면 물론 양국 간에 좀 지지부지한 뭐 국회의원들이 좀 안 돼가지고 안 됐는데 하여튼 시행이 되면 시간 문제상 시행이 된다면 미국에 있는 많은 금융 상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. 미국 회사 들어오는 거 아니야. 금융 투자에서나. 그럼 우리나라 조그만 덩치 조그만 뭐 정권사 이런 거 경쟁이 될까요? 안 될 거 아니야. 네. 게임이 안 되잖아. 우리나라 맨날 속국이 되잖아. 그죠? 어차피 미국 경쟁 회사 또는 뭐 앞으로 뭐 FTA 영국도 되겠고 뭐 호주 뭐 다 된다라면은 우리나라 금융권도 뭐 정권사나 선물회사, 운용회사가 하나로 합쳐가지고 외국 회사, 선진국에 있는 금융회사와 경쟁할 수 있는 뭐 덩치 큰 뭐 그런 회사를 필연적으로 좀 만들어야 되겠고 두 번째로 궁극적으로 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창조적인 좀 이렇게 저 상품을 금융 상품을 좀 만들어야 되겠죠. 기존의 법이 그 사실은 창조적인 이 성문법 즉 열거주의이기 때문에 새로운 금융 상품을 좀 만들기는 좀 어렵습니다. 그렇게 해서 그 자본시장법을 만들면 통합하면서 그 여러 개 회사가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그런 법률을 통합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열거주의에서 그 법에 열거된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열거되지 않은 것들도 금융 상품으로 취급할 수 있게끔 포괄주의로 좀 바뀌었습니다. 자본시장 통합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포괄주의로 좀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? 그 은행이나 보험사나 뭐 정권사에서 하는 업무 영역 자체가 이제는 경계 자체가 없어졌어요. 보험회사도 펀드 팔고 은행에서도 보험 상품 팔고 정권사도 은행에 지급 결제 기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업종별로 이제 그 영역이 좀 확대됐습니다. 그러니까 확대된다는 얘기는 뭐죠? 그 경쟁이 좀 치열해진다는 거 아니야. 경쟁이 치열해지게 되면은 그 아무래도 수수료나 경비가 좀 싸지겠죠, 그죠? 그럼 네. 투자자가 좀 보호되겠죠, 그죠? 어쨌든 간에 자본시장 통합법은 결론적으로 그 외국 경쟁사, 그 큰 투자은행과 투자회사하고 좀 맞설 수 있게 덩치를 키우는 것과 동시에 우리나라 그 금융 그 발전을 위해서 포괄주의로 바뀌었고, 그다음에 그 업종 영역도 좀 파괴시키고,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업종 영역이 파괴되다 보니까 기능별로 좀 규제를 해야 되겠죠. 기능별로 좀 규제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투자자 보호가 되더란 얘기예요. 크게 본다면은 그것이 방금 물어보신 그 자본시장 통합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러면 자통법이 이번 시험에 미칠 영향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? 자본시장 통합법이 그 은행 FP 쪽으로 이제 시험과 관계되는 쪽으로 본다면은 만약에 처음 시험을 준비하신다 하면은 과거보다는 공부하기가 좀 더 좋습니다. 여러 가지 뭐 정권거래법이나 선물거래법, 그다음에 간투법이 하나의 법률로 합쳐졌기 때문에 사실 공부하기는 좀 더 좋겠죠. 그죠? 근데 과거에 이제 시험 보신 분들 중에서 만에 하나 이제 시험에 이제 운이 없어서 떨어진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새롭게 이제 자통법에 대해서 방금 설명드린 것을 그 새 교재 이제 그 여기서 그 감자마을에서 준비한 뭐 새 교재를 조금 뭐 참고하신다면은 뭐 쉽지 좀 과거보다는 좀 더 시험 준비가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아, 예. 네. 내용이 좀 간단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죠. 그죠? 그러네요. 그러면은 이번 시험에 대비해서 올바른 학습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? 예, 아까 그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자통법의 기본 개념, 원칙 왜 만들었는지를 좀 이해를 하신다면은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고 좀 시험에 대해서 좀 나쁜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험을 위해서 나올 만한 문제를 좀 본다라면은 투자자 보호 같으면은 쉽게 얘기해서 그 우리가 상장 폐지 조건을 좀 강화했다든가
또는 뭐 그 관리 종목을 그 30분 그 단일가 매매로 좀 바꿨던가 투자자 보호 이런 쪽으로 그죠 투자자 보호를 하는 그런 개정된 내용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그런 네. 걸 좀 그 다시 한 번 더 주의 깊게 좀 정독하시고요. 그렇게 해서 네. 기존에 또 뭐 어떻든 간에 뭐 이거하고 상관없이 뭐 자통법과 상관없이 은행에 법이 묻는 첫 번째 목표는 무조건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해야 되겠다. 아무리 쉽게 나오더라도 시간을 좀 꾸준하게 남들보다 좀 썸머를 해가지고 좀 재밌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